네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수학정보 김쌤입니다. 자,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는 질문입니다. 왜? 뭐 때문에 수학 88점에서 92점으로 안 오를까입니다. 이런 질문을 주는 학생들이 사실 대부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런데 한다고 해도 뭔가 답답한 게 있기 때문에 저한테 질문을 주는 거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92점이 되기 위해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가, 그리고 어디서부터 부족한지 단계별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스스로 내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공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뭐 바로 1단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요, 개념 점검입니다. 사실 80점 후반 학생들은요,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, 이 개념 점검이라는 건요, 개념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정확히 아는지, 그리고 개념 간 연계성이 잡혀 있는가라는 겁니다. 그럼 첫 번째, 정확히 아는지부터 얘기를 나눠볼게요. 단순히 공식, 표현, 기호 등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. 내가 확통이라고 하면 기대값을 구할 때 왜 시그마,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하고 시그마를 씌우는지 더하는지, 또는 이항분포에서는 왜 NP가 되는지, 뭐 미분이라고 하면 DX는 뭔지, 극대는 뭔지, 극소는 뭔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공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마냥 공식만 때려박고 뭐 기계처럼 문제 풀고 극대 나오면은 극소 나오면 무조건 F'X는 0이다 때려박는 게 아닙니다. 수학은요 생각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, 뭐 지금 내가 이 식을 왜 써야 하는지,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히 아시고, 개념을 왜 이 개념을 써야 하는지도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. 나 옆에는 이제 개념 간 연계성이 뭐냐라는 건데, 수학은요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. 즉 미적 1을 배우고 미적 2를 배워야 되고, 뭐 1차 함수를 배워야지 2차 함수, 더 나아가 고차 함수까지 다룰 수 있고, 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랑 근의 공식은 또 뭐 어떤 관계가 있고, 이런 등등이요. 또는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접하는 예시로는 미분과 기울기의 관계, 기울기를 알아야지 미분에 대해서, 그리고 적분을 배울 때 왜 구분구조법을 먼저 배우냐,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,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, 더 나아가서 미분과 적분은 또 이런 개념들끼리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,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요 정확히 알아야지 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구나, 개념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. 이런 게 잘 안 된다면요, 이제 제 강의 중에서 이제 진짜 개념 공부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강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뭐 개념 점검이 잘 되었다면요, 그 다음 단계는 27문제만큼은 정확하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가입니다. 자, 여기서 포인트는요, 완벽하게입니다. 앞에서의 포인트는 정확하게였고, 여기서는 완벽하게입니다. 단순히 이 27문제를요 맞췄다가 완벽하게 풀었다는 게 아닙니다. 뭔가 의식의 흐름대로 풀었는데 뭐 운 좋게 얻어 걸렸다거나, 뭐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 뭐 기억 니은은 맞는데 디귿은 잘 모르겠지만 보기에 기억 니은 디귿밖에 없다, 기억 니은이 없다, 이렇게 해서 푸는 거, 또는 뭐 노가다에서 푼다거나, 아니면 뭐 또 뭐 공식이나 스킬을 때려 박아서 풀었다거나 하는 건요 완벽하게 푼 게 아닙니다. 어떤 게 완벽하게 푼 건가, 내가 이 문제를 풀며 있어서 왜 이 공식을 썼는가, 왜 이런 방향으로 풀었는가, 왜 이때가 최소인가, 왜 수직인가, 뭐 등등, 뭐 왠지 접할 때가 답인 것 같아, 뭐 왠지 수직일 때 답인 것 같아가 아니라요, 뭐 더 나아가서요,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쉬운 4점 문제를 이렇게 추측성이라던가 또는 확신 없이 푸는데 어떻게 어려운 4점을 풉니까? 수학은 차례차례 단계를 밟아 나가야겠죠. 이 27문제를 완벽하게 못 푸는데 주구장창 킬러 문제를 공부한다고 해서 되겠냐는 거예요.
뭐 많은 학생들이 이 2단계, 즉 27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않고 킬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듣자. 뭐 이해는 안 되지만 일단 듣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하시면요.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. 많을 텐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풀이 강의를 듣냐. 와, 이 강사님 잘 푼다 하면서 강사님들의 멋있는 풀이에 그냥 감탄만 해요.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스스로 풀려고 보면요. 어때요? 이해됩니까? 스스로 풀려요? 풀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마 오히려 이 킬러 문제를 풀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30번은 내 것이 아닌갑다 이러면서 생각할 겁니다. 오히려 포기할 거예요. 그러지 말고요. 현재 수준에 맞춰서 실력을 키워 나가시면서 이 27문제를 완벽하게 하면요. 언젠가는 킬러 문제도 풀릴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세 번째, 쫄지 않기입니다. 공부 얘기를 하는데 쫀다는 게 뭔가? 라는 건데요. 딱 문제 21번, 29번, 30번을 보자마자 패스해버린 겁니다. 거른다는 거예요. 문제도 읽지 않습니다. 딱 봐도 이건 내가 못 풀겠지 한다는 거예요. 지금 이 강의 영상이 88점에서 92점으로 넘어가자 하는 영상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세 문제 외에는 그래도 얼추 풀린다는 건데 이 세 개 평생 안 풀 거예요. 그리고 뭐 킬러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안 배운 거 아닙니까? 평생 안 풀다가 어떻게 이거 원하는 점수 얻습니까, 여러분들? 그리고 21번, 29번, 30번 중에서요. 사실 의외로 쉬운 것도 많아요. 그리고 이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도 배우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쫄지 않고 풀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내가 이렇게 이제 쫄지 않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4단계 답지 안 보기입니다. 즉,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? 모르면은 바로 답지를 또는 풀이 영상을 보는 습관입니다. 스스로 고민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해보면서 뭐 풀어보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고, 더 나아가서 정 안 되면은 주변에 질문한다거나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답지, 모르면은 그저 풀이 영상 등을 보면 이런 걸 이렇게 바로 답지 보고 바로 풀이 영상 보는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. 와, 이걸 내가 어떻게 생각해? 나는 못 푸는 거였네. 이런 생각 하시고요. 조금 더 심각해지면요. 와, 이 강사 잘 푸네 하면서 관람을 하는 경제 이릅니다. 관람을. 이러자고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제 영상 중에서 왜 답지를 보면 안 되는지 알려주는 영상이 있으니까요. 좀 참고하셔서 이렇게 감탄만 하시지 마시고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보시고요. 그 다음에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안 풀렸다, 또는 독학이라서 물어볼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요. 답지를 보긴 봐야 할 거 아닙니까? 그러면 보더라도 제대로 보기입니다. 제대로 보기. 즉, 이 답지를 보면서 또는 풀이 영상을 보면서 왜? 라는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.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구나. 이 줄에서 이 다음 줄로 왜 이렇게 넘어가고, 왜 이 식을 사용했고, 어떻게 이 식을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? 어떻게 이 강사는 이렇게 생각을 해냈을까? 이런 것들이요. 그렇게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답지를 보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. 단순히 이 문제 풀이가 이렇구나 하고 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요. 당장 이 한 문제 풀이 방법 하나 보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. 아시겠나요? 이제 이런 과정까지 했다. 그럼 5번째, 면밀한 피드백입니다. 즉, 위 과정들을 통해서, 이 4단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, 무엇이 부족한지,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스스로 분석해 나가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.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요, 여러분들이 줄여나가야지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겠죠. 그리고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. 여러분들이 수능 날까지 공부한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 문제를 다 풀어보고 갈 수 없어요.
모르는 걸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. 계속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하고요. 이렇게 피드백을 끝냈다. 그러면 마지막 6번째는요. 이제 어디가 부족한지, 무엇이 필요한지, 어떻게 공부할지 피드백 다 했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만난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다음을 위해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. 내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임해야 될지,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뇌정지를 안 할까? 즉, 어떤 순서로 풀어나가야 할까? 안 풀릴 때는 어떤 시도를 해야 할까 등을요, 정리를 하셔야 되고, 새기셔서 다음에 문제 풀 때 이전처럼 뭐 한두 개 해보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정리된 것들을 사용해보고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. 다음을 위해서 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, 이 과정이 바로 도구 정리랑 오답 노트라는 과정입니다. 흔히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수학에서 도구 정리와 오답 노트, 즉 이런 표현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겠구나, 또는 내가 이런 힌트를 놓쳤구나, 뭐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지 하고 정리를 해두면요,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시더라도 다양하게 사고가 가능해지시고요, 또 꼼꼼히 분석해서 푸실 수 있을 겁니다. 사실 이 과정들이요, 한순간에 돼서 21, 29, 30번이 풀리진 않을 겁니다. 막 한순간에 되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요, 이 6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하시면요, 열심히 해서요, 정말 진짜 이 문제들 중에서 하나라도 더 맞추신다면 여러분들 92점 받고 1등급 받는 겁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, 100점까지 여러분들 노려보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요, 안 되는 건 없습니다. 할 수 있고요, 꼭 원하는 점수 얻길 바랍니다. 그래요.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지금까지 수학정보 김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